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12월 3일 밤 대통령실 CCTV에 찍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체적인 행적이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을 뒷주머니에서 발견했고 계엄 지시사항 문건도 못 받았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과 달리 그날 밤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나고 나올 때부터 손에 문건들을 들고 있는 장면 등이 포착된 건데요.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윤상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실 건가요?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문을 받은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뒷주머니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작성했다는 계엄 지시사항 문건도 자신은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해왔습니다.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또 그 경찰청장, 또 국무총리. 총리 거도 있었습니까? 그래서 증인님 그 당시 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12월 3일 대통령 접견실 쪽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어떤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윤 전 대통령을 따로 만났는데 이후 여러 장이 묶여있는 문건 2부를 들고 집무실에서 나온 겁니다. CCTV엔 또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국무위원들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도 찍혀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일부 국무위원들은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반대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집된 국무위원들 덕분에 결과적으로 의사정족수 11명이 채워졌고 계엄 선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근거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전제로 국무위원들을 불러들였는지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특검의 주된 수사 대상인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를 이미 출국 금지해 놓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준비 기간에 미리 신병 확보를 위한 준비를 해둔 건데요. 이어서 구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출국 금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출국 금지했고 이어 이 사건을 넘겨받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수사 준비 기간 중 다시 필요성을 검토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는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기 전 신병 확보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김 여사 신병 확보 위해서 출국 금지도 검토하고 계실까요? 오늘 차츰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김 여사는 온갖 논란과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으로 적시된 의혹만 16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늑장 수사와 봐주기 수사, 황제 조사 등의 논란만 낳으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주변 인물들도 차례로 출국 금지 조치되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남부지검은 김 여사 수행비서로 일한 유경옥 전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을 최근 출국 금지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로 장관급 국무위원들이 참석해왔던 국무회의 관행에 큰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외교부나 교육부 같은 19개 부처뿐만 아니라 경찰청, 산림청 등 외청 20곳의 수장들을 직접 불러 현안을 챙기겠다는 건데요. 당장 다음 주부터 소방청, 기상청, 산림청이 대면 보고를 시작하는데 장마와 폭염 피해 대책도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먼저 김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중심의 국무회의에 외청 기관장들을 불러 직접 세부 정책을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소방청, 경찰청 등 20개 외청 조직으로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각 청장들이 업무 보고를 시작합니다. 그간 국무회의에는 정부조직법상 부에 속하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19개 부처 수장만 참석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하 외청의 세부 현안을 잘 모르는 장관들에게 간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MBC 취재 결과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조달청 혁신 방안을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에 지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조달청이 품질은 안 좋고 단가는 높은 사업자나 상품을 쓰라고 할 때가 있었다면서 독점하는 느낌이 들었고 싸운 경험도 있다고 지적했다는 겁니다. 조달청에 대한 합리적 혁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는데 그 대상은 기재부 이형일 1차관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달청뿐만 아니라 법무부 산하 검찰청과 행안부 경찰청 등 각 청장들도 국무회의에 참석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소방청과 기상청, 산림청 등을 불러 장마철 호우와 폭염 등 재난 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근데 앞으로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마 대비나 혹스 대비를 좀 철저하게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검찰청과 경찰청,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 등 주요 사정기관 청장들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이 주요 현안인 만큼 이 대통령이 검경 보고를 직접 받은 뒤 특별한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이 같은 청단위 국무회의 보고는 다음 주 7곳을 시작으로 앞으로 3주간 매 국무회의 때마다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런 외청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들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선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던 국무회의가 이재명 정부에선 실제로 일하는 업무보고 플랫폼으로 바뀌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공직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활발하게 국정 현안을 토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홍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MBC 취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은 20개 외청에 이어 공공기관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보고기관으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력합니다.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어딘지 밝히지 않은 채 한 부처를 공개 질타한 바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그 정책의 영향이 어디에 어떻게 미치느냐에 대해서 방향이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복수의 회의 참석자들은 당시 이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를 통해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놔두고 새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정책 실행 기관으로부터 직접 보고받고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업무보고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런 기조는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때 이미 예고된 바 있습니다. 처음 부처별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김밥으로 식사를 때우며 3시간 40분간 마라톤 국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좀 어색하고 그러긴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위원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의장 권한을 적극 활용해 국무회의를 국정논의의 플랫폼으로 확 바꾼다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던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 시간은 평균 30분 안팎, 12분 만에 끝난 회의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토론을 통해 사안을 파악하고 대안을 찾는 집단지성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며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회의는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오늘 강릉에선 8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고속도로 휴게소로 돌진해 식사 중이던 관광객을 덮쳤습니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건데요.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명이 넘는 관광객이 식사 중인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문 앞 테이블에 앉아 밖을 바라보던 손님이 깜짝 놀란 듯 일어서는 순간 대형 SUV 차량이 유리창을 뚫고 식당 안으로 돌진합니다. 손님이 주로 앉아 있는 테이블석으로 뛰어든 차량은 주방 안쪽까지 들이닥치고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스 폭발하는 소리 같은 게 막 쫙 나갖고 갑자기 이게 차가 돌진한 거거든요. 휴게소 문을 부수고 SUV 차량이 돌진하면서 내부는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렸고 10명 넘는 휴게소 이용객들은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국제 여름학교 참가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여성 5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80대 여성 고령 운전자였습니다. 혹시 좀 어떤 상황에서 그러셨는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헷갈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식당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다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으셔가지고.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는 4만 2천여 건으로 2020년에 비해 7%나 늘었습니다. MBC 뉴스 배은환입니다.